자, 우리가 앞 시간에 131페이지까지 거래처 등록을 다 마쳤어요. 말씀드린 대로 거래처 등록에는 거래처 등록을 다 마쳤는데요. 네. 거래처 등록에는 일반 거래처, 금융거래처, 그리고 카드거래처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모음에 있는 은행 등록, 여기는 이제 시중에 있는 모든 은행을 여기 다 등록을 해두는 거거든요. 우리 회사하고 거래처 관계는 아니지만 이 은행을 등록하는 이유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전표 입력할 때에 무슨 어음 같은 거 자금 관리할 때 결제은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결제은행 같은 걸 찾아서 코드에서 찾아서 입력해 주거든요. 그러면 결제은행이 우리 회사하고 꼭 그 거래 관계에 있는 은행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능모음에 있는 이 은행 등록은 시중에 있는 대부분의 은행들을 금융기관을 다 등록해 놓고 사용하는 메뉴다라는 거하고, 그러면 여기 금융기관에 있는 이 은행은 뭐냐? 이거는 이제 거래처 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거래처 관리가 필요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래처 관리라는 건 뭐냐면은 거래처별 원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 잔고 중에. 그래서 보통예금이면 보통예금이 만약에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세 군데가 있다라고 하면은 거래처별로 보통예금의 잔액을 신한은행 잔액 얼마, 만약에 밑에 국민은행이 있었다면 국민은행 잔액은 얼마, 농협은행은 얼마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코드를 만들어 두는 겁니다. 네, 자, 잘 등록을 했고요. 그러면 132페이지로 넘어가서 거래처 등록에 관해서도 거래처를 신규로 등록하라는 문제는 가끔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존의 거래처를 수정하는 문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한번 해보셨기 때문에 쉽게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다음은 업무용 승용차 등록. 네. 업무용 승용차 등록이라는 업무가 어떤 업무인지 요거는 이제 좀 여기 있는 이 필요 지식을 좀 쭉 공부해 가면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용 승용차는 뭐냐? 법인 소유이거나 법인이 리스나 임차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승용차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법인 명의로 된 차, 승용차, 아니면 법인 명의로 리스 또는 렌트, 이게 임차죠. 이렇게 해서 업무에 쓰고 있는 승용차를 우리가 업무용 승용차라고 합니다. 따라서 종업원 소유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차량 유지비를 지급해주는 그런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업무용 승용차가 아니다. 직원 소유의 차량은 여기에 등록할 필요 없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직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차를 회사 업무에 쓰고 직원이 이제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무슨 공휴일이나 일요일 날 휴일에는 어떻게 해요?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 가족끼리 어디 여행도 가고 놀러 다닐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건 여기서 관리 대상이 아니고 회사의 업무용, 법인이 업무용 승용차를 등록을 해놓고 이제 우리가 관리하고자 하는 그 관리 포인트가 뭐냐면요.
회사에서 업무용 승용차라고 해서 구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업무용 승용차에 지출되는 비용에 대해서 회사가 필요 경비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법인이 세금을 내는 것은 법인이 벌어들인 수익에서 경비를 차감해가지고 이익을 가지고 세금을 과세하거든요. 그런데 업무용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쓰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업무용 승용차로 등록을 했는데 회사 업무용으로는 비용으로 따져서 뭐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를 쓰는데 비업무용으로 회사 업무용 차를 고급 차를 빼가지고 임원들이나 아니면 사장님이나 대표이사 임원이나 대표이사분들이 그걸 가지고 주말 휴일 휴가철 이때 놀러 다닌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거기 돌아다니면서 도로비, 그 다음에 기름 넣은 거, 주차비, 그 다음에 차 고장나면 고치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회사 차량 유지비라는 비용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 등을 회사의 차량을 운행하는 운행 일지와 이런 것 등을 비교해 보려고 요게 1996년부터 96년이 아니라 2016년부터 얼마 안 됐네요. 2016년부터 지금 한 7년 정도 됐나요? 이때부터 이것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회계 프로그램에는 이 업무용 승용차 등록이라는 요 메뉴 자체가 없었어요. 그리고 장부에서도 차량 비용 현황 업무용 승용차 이런 메뉴도 과거의 회계 프로그램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이후에 법인세법 개정에 따라서 이것을 회계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어요. 회계장부에서. 그 목적은 과세관청, 즉 국세청이 업무용 승용차의 업무 외적 지출에 대해서 자꾸 따져보려고 한다 하는 그런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래서 업무용 승용차별로 관리를 하게 되면 승용차별로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이런 것이 차량별로 전부 관리가 돼요. 개정 과목 회계 처리는 차량 유지비로 하지만 이것을 좀 세목으로 관리를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세목으로 관리하는 방법 중에 개정 과목에 세목 코드를 넣는 방법도 있지만 관리 항목을 만들어 가지고 관리 항목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항목 등록하고 업무용 승용차 전표 입력할 때 어떻게 그 비용을 입력하는지 실습을 해볼 거예요. 자, 업무용 승용차 대상에 대해서는 아까 위에서 나왔었습니다. 자, 근데 하나 더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회사가 렌트하거나 회사 명의로 된 승용차라 하더라도 배기량 1000cc 이하는 제외. 그리고 업종이 운수업이거나 자동차 렌트카 회사인 경우는 그거는 영업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외입니다. 운수업이나 렌트카 업체라 하더라도 업무용 승용차는 별도로 등록을 하지만 운수업 하면은 택시 회사를 말하는 거예요. 택시, 영업하는 택시. 이것은 업무용 승용차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운수업 안에서도 영업하는 택시도 있지만 자가용으로 쓰는 그 업무용 승용차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운전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전학원 같은 것도 학원생들이 운전 면허를 따기 위해서 교습장에서 교습용으로 연습하는 차는 업무용 승용차에다 등록하는 게 아니고 학원이 직원들, 그 학원 내 직원들, 원장님 이런 분들이 사무를 보기 위해서 쓰고 있는 승용차, 그게 업무용 승용차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업무용 승용차라 하더라도 경차는 제외다. 되게 경차 타고 가족여행 가고 그러진 잘 않을 테니까 그래서 1000cc 이하는 관리해서 제외시켰습니다.
업무용 수용차는 감가상각방법을 정액법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요. 5년 동안 상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승용차 관리 비용은 이와 같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수리비도 있고 임차료도 있고 자동차세도 있고 유류비도 있고 감가상각비도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는 업무용 승용차 한 대당 연간 8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비용 처리하라고 되어 있고요. 만약에 5년간 상각했는데 차가 아주 비싼 차예요. 자, 연간 800만 원씩 5년간 상각을 하게 되면 상각비가 4천만 원이잖아요. 근데 차량의 취득원가가 4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그것도 꽤 비싼 차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한 1억짜리 승용차를 업무용 승용차로 귀한 손님들도 모셔야 되고 뭐 이런 일이 있어서 업무용 승용차 1억짜리를 하나 회사가 쓰고 있다라고 하면은 5년 8호 40 안 되잖아요. 그거는 더 다음 해로 2월에서 감가상각 가능하다. 보험도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하는 이러한 필요 지식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기업에서는 업무용 승용차 관리는 총무 파트에서 하고 있어요. 총무에서 하고 있고 이제 회계 처리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을 텐데 우리는 회계 처리 부분에 대해서만 즉 전표 입력할 때 계정 과목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관리 항목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 등은 회계부서에서 이 업무용 승용차를 관리하고 있는 총무부서에 교육을 시킨다든가 알려주어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업무용 승용차 등록은 실습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에 보면은 수행과제가 있는데 먼저 수행해야 될 작업이 하나 있어요. 고정자산 등록을 먼저 하는 게 좋습니다. 고정자산 등록을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 업무용 승용차를 등록하는 것이 맞아요. 순서적으로. 자, 여러분 고정자산이라는 얘기는 이론 공부하실 때 잘 나오지 않은 용어이기 때문에 고정자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고정자산 등록이다 그러면 고정자산에 가보면은요 계정 과목이 뭐가 있냐면 유형자산에 관련된 계정 과목하고 유형자산 하면 여러분 아시죠? 토지, 건물, 기계장치, 비품, 차량 운반구, 건설 중인 자산 이런 유형자산 그리고 무형자산 하면은 뭐 특허권 개발비라든가 영업권이라든가 실용신앙권, 상표권 이런 것 등을 우리가 무형자산이라고 하죠. 또 소프트웨어 이것도 무형자산. 이 유무형자산을 우리가 묶어서 고정자산이라고 합니다. 유무형자산을 묶어서. 그래서 이제 고정자산 등록이다 그러면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을 기업이 취득했잖아요. 그러면 고정자산에다 이제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하게 되면은 감가상각비가 계산이 돼요. 거기서 계산된 것을 회계장부에 반영을 시키게 됩니다. 여기에서 거기다 반영을 하면은 쉽게 반영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차량 운반구 차량 한 대를 고정자산에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거기 수행 1번을 같이 해보죠. 거기 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 표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정자산 등록이라는 메뉴는 이 자리에 있어요. 여기에. 자, 여기서 클릭하시고 위에 계정 과목이라든가 자산 구분이라든가 상각 방법은 그냥 엔터로 일단 지나가 줄까요? 그러면 커서가 요 아래로 내려옵니다.
이 세 가지를 요 아래에서 입력을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밑에다 우리는 입력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셀 계정, 이게 계정 과목입니다.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여기에 이제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여러 가지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차량 운반구잖아요. 그러면 여기 208번 차량 운반구 있죠? 확인. 네. 계정 코드였고 208번은 그 다음 코드는 뭐냐면 이걸 이 자산을 관리하는 관리 코드예요. 거기 표에 보시면 2001 넣어주시고 자산명은 승용 2461 취득일 2023 2022네요. 작년에 취득했네요. 2022-1231 작년 연말에 취득했다. 기초과액 기초과액 1번에다 입력합니다. 900만원. 작년에 구입을 했지만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은 결산일날에 취득했기 때문에 지난 회계년 동안에 경과된 일수가 하루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감가상각을 안 했다.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고 전기말 장부금액이 취득금액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두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9번에 가면 상각 방법이 있죠. 예, 우리가 그 업무용 승용차는 정액법으로 상각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정액법 1번 밑에 보시면은 여기에 커서를 놓고 아래쪽에 보시면 메시지라는 란이 있어요. 예, 이 프로그램에서는 무언가 어떤 선택을 하는 이런 셀에서는 아래에 이 메시지를 보시게 되면은 선택 번호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액법은 1번이죠. 1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0번에 내용연수. 자, 내용연수 5년입니다. 5 입력하시면 되고요. 경비 구분이라는 것을 이제 고정자산 등록할 때마다 경비 구분이라는 걸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데 이 경비 구분에서 800번대의 의미는 뭐냐면요. 판매 관리비라는 경비로 구분한다. 이런 뜻입니다. 판매 관리비. 왜 800번대가 판매 관리비냐? 나중에 이제 전표 입력할 때 보시면 알겠지만 판매 관리비인 뭐 급여, 여비교통비, 통신비, 접대비 이런 계정 과목들 코드를 보면은 전부 800번대예요. 코드가. 그래서 경비구분 800번대 하면 아 판매 관리비구나. FAT 1급을 하는 동안에는 대부분 다 판매 관리비일 거고요. 여러분이 이제 TH 2급으로 이제 바꿔서 또 공부하잖아요. 그때는 경비 구분에 뭐도 나오느냐? 500번대라는 것도 나와요. 500번대. 그럼 500번대는 뭘 의미하느냐? 판매 관리비가 아니고 이거는 제조원가다 이런 뜻입니다. 제조원가 또는 제조경비라고도 할 수 있어요. 제조원가 또는 제조경비. 500번대 코드가 제조원가 보고서로 간다 이런 뜻이에요. 판매관리비는 여러분 알다시피 손익계산서 항목이죠. 예, 재무제표에서 여러분 수익과 비용이 어디에 다 표시가 돼요? 손익계산서에 표시가 되죠. 매출액,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쫙 더하고 빼고 해가지고 맨 밑에 당기순이익을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800번대다 그러면은 판매관리비, 손익계산서로 가는 비용이다. 500번대다 그러면 이건 손익계산서로 가기 전에 어디로 가요? 제조원가로 간다. 제조원가. 500번대는 가령 차량이 있는데 만약에 원재료를 매입하는데 매입 원재료 또는 제조업이니까 우리가 제조원가는 제조업에서만 만들잖아요. 도수무역업에서는 제조원가를 만들지는 않죠. 그래서 만약에 제조업이다 그러면 제품을 만들려면 원재료가 필요하잖아요. 그 원재료를 운반하는 데 들어가는 화물차를 만약에 샀다. 그러면 그 화물차에 들어가는 경비는 판매관리비로 처리하면 안 되는 거죠. 어디로 들어가요? 화물차. 원재료 매입하는
화물차의 취득원가라든가 관련된 감가상각비 이런 것 등은 제조원가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800번대 이렇게 되면은 판매관리비다 기억해 주시고요. 또 다음 교재에서 500번대 이렇게 나오면 제조원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800번대 이 표시를 어디다 해주시냐면 여기 경비구분 여기다 해주시면 돼요. 이미 800번대로 되어 있어요. 0번이 800, 1번은 500, 2번은 600, 3번은 700이 있습니다. 자, 6번과 700은 무엇인지 잠시 후에 계정과목 코드에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0번 800번대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승용차의 이번 2023년도에 회사에서 계상해야 될 감가상각비는 30만 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30만 원이다. 네, 고정자산 등록 마쳤습니다. 다음에 수행 2번 이번에는 업무용 승용차 등록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전체 메뉴에 다시 나가셔가지고 여기 업무용 승용차 등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등록. 고정자산 등록이 좀 이상하게 됐어요. 요건 이제 프로그램에 오류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나중에 프로그램 재부팅해서 요게 그대로 남아있는지 요 부분은 좀 이상해요. 180만원 나오는 게 맞습니다. 900만원 나누기 5년 하면은 1년에 180만원 나와야 되니까요. 자, 그럼 수행 2번을 해보겠습니다. 고정자산 등록한 업무용 승용차를 업무용 승용차 등록 메뉴에 등록해 봅시다 하는 거거든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회계 메뉴 들어가셔서 여기에 들어가 보세요. 업무용 승용차 등록 들어가셨으면은 코드는 거기 101번 쓰라고 그랬죠. 101 입력해 주시고 차량 번호 645에 2461 차종은 아반떼라고 입력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명의는 회사 0번 사용 하신 다음에 여기에 고정자산 등록 고정자산 코드를 여기 물음표 단추를 누르게 되면 요 팝업 창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2001번으로 입력했던 코드가 보여요. 그걸 선택하고 여기 확인 단추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반영이 되냐면 여기까지가 반영이 되죠. 그리고 이제 8번 기초 주행거리 주행 누적거리인가요? 그걸 입력을 하겠습니다. 200 그리고 업무용 자동차 보험 법인 그리고 10번에 보험 기간을 2021 123하나부터 2023 123하나까지 기간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보험 기간은 여기 10번에다 입력을 한다.
네, 업무용 수행자 등록 뭐 어려울 거나 까다로운 것은 없습니다. 아까 이제 고정산 등록에서 약간 좀 이상한 현상이 나왔는데 그건 나중에 살펴보도록 제가 할 거고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 더존 스마트 A 프로그램에서 여기 상단 오른쪽에 저장하기라는 단추가 있는 메뉴가 있고 저장 단추가 없는 메뉴가 있고 그래요. 없는 메뉴는 자동 저장되는 겁니다. 있는 것은 저장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 있는데 닫으면서 만약에 저장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이게 닫을 때 저장하겠습니까? 물어봐요. 물어보지 않는 것은 자동으로 저장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탭을 닫을 때 저장하겠습니까? 물어보면 예 해가지고 저장해주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다 자동으로 저장되는 메뉴들만 쓰고 있는 겁니다. 환경 설정, 회사 등록, 거래처 등록, 업무용 승용차 등록까지 우리가 해봤습니다. 자, 회사에 우리 교재에서 풀이가 설명에 나와 있죠. 지금 우리가 했던 작업과 똑같은 거고요. 13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이라는 메뉴를 좀 살펴볼 건데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서 아까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된 그 관리 항목을 추가하는 것도 같이 해볼 거예요. 자, 이 계정 과목은 굉장히 중요한 공부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회계의 순환 과정에서 분계하는 거 여러분 연습 좀 해보셨는데 그거가 이제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전표 입력에서 바로 분계를 할 줄 모르면 전표 입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이제 그 분계를 할 때, 즉 전표 입력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계정 과목 분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정 과목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거래가 발생하면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와 수익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증감 변화 및 발생을 구체적인 항목을 세워서 기록 계산하는 단위를 계정이라고 하며 그 계정에 붙이는 이름을 계정 과목이라고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자, 본 메뉴는 101번부터 999번까지의 계정 과목과 해당 과목의 구분을 규정하고 전표 입력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적요를 미리 등록시켜 놓는 메뉴이다. 자, 계정 과목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제 알고 있는데 적요라는 말은 지금 이론 때는 이건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죠. 우리가 분계 연습할 때 적요까지 연습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 적요는 뭐냐? 여기서 말하는 빈번하게 사용되는 적요라고 그랬어요. 빈번하게 사용되는 적요. 가령 차량 유지비라고 한다면 차량을 고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이 다 차량 유지비. 그러면 차량을 고치는 것은 차량 수리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기름을 넣는 것은 유류비에 관한 것이고 이와 같이 차량 유지비라고 하는 계정 과목 안에도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어디가 고장이 나서 고쳤는지 기름을 주유했는지 도로비를 지출했는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요약해서 적어주는 게 바로 적요예요. 적요인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나오죠. 빈번하게 나오는 것들은 적요로 등록을 해놓고 쓰면 편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회계에서 분류, 회계 처리를 정확하게 하게끔 하기 위한 것은 적요는 아니고 계정 과목인 거고요. 그 내용을 작성하는데 적요가 필요한 것이죠. 자, 사용기업의 필요에 따라 계정 과목을 새로이 등록하거나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정 과목을 우리가 등록을 기업의 필요에 따라서 추가해서 만들어 쓸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 이제 아시니까 요 밑에 있는 내용 들어가서 바로 보도록 할 거고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 135페이지 맨 밑 마지막 줄에 이런 말이 있어요. 빨강색으로 된 개정 과목을 수정할 때는 컨트롤 F1을 누른 후에 더 씌워서 입력을 하면 입력이 된다. 다른 것 등은 그냥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개정 과목은 그냥 더 씌우면 바로 입력돼요. 그냥 입력하면.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고칠 때 그냥 입력하면 고쳐집니다. 하지만 빨강색으로 되어 있는 개정 과목은 쉽게 고쳐지지 않도록 막아놨기 때문에 그 막아놓은 걸 걷어내는 게 컨트롤 F1이에요. 그 셀을 클릭하고 컨트롤 F1 탁 누르고 나서 입력하면 그냥 입력이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정 과목 수정하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빨강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입력이 수정이 안 될 테니까 컨트롤 F1을 기억을 해 둬야 되겠습니다. 자, 수행과제 한번 해보죠. 133페이지 1번. 협회비와 관련된 개정 과목의 저교의 추가 등록을 수행하시오. 저교를 등록하는 거 연습을 해볼게요. 그래서 852번 협회비라는 개정 과목을 찾아가 가지고 현금 저교에 이런 거 하나 등록해보고 대체 저교란에도 이렇게 저교를 하나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메뉴로 찾아가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개정 과목 및 저교 등록이라는 메뉴 있죠? 네, 들어가 보세요. 네, 들어가 보시면 여기 전체라는 탭에 현재 와 있는 겁니다. 전체라는 탭에. 네. 전체라는 탭에 와 있는 거고 자산, 부채, 자본, 매출, 매출원가, 판관비, 기타, 제조, 도급, 분양 이렇게 구분이 또 돼 있어요. 전체를 누르면 101번부터 여기 스크롤을 내가 움직여 볼게요. 999번까지 개정 과목 전체를 볼 수 있는 화면이 전체가 되고요. 자산을 클릭하면은 자산만 보여집니다. 자산의 유동자산을 클릭해서 당좌자산을 클릭해 보면 화면이 바뀌었는데요. 당좌자산은 101번부터 145번까지만 코드를 쓰고 있어요. 재고자산을 누르면 146번부터 175번까지 코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시피 빨강색으로 되어 있는 개정 과목 이름도 있고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개정 과목 이름도 있죠. 검은색을 고칠 때는 그냥 눌러서 입력하면 고쳐진다는 거고요. 빨강색을 고치는 것은 컨트롤 F1을 누르고 입력해야 고쳐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등록할 때는 여기 중간 밑에 쪽 보면은 회사 설정 개정 과목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안 만들어 놓은 거니까 추가로 만들어 쓰시오라고 이렇게 몇 개씩 만들어 놨어요. 자,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 개정 과목들 다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개정 과목으로 매출, 매출원가, 판관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에 가면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볼 수가 있고요. 제조에 가면은 제조원가 500번대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예, 제조원가 클릭해 보면 코드가 전부 500번대입니다. 500번대로 여비교통비도 있고 500번대 통신비도 있고 접대비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제조원가 500번대. 또 아까 여기 그 판관비에 판매관리비 클릭해 보면 여기 판관비는 801번부터 900번까지 쓰고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800번대 하면은 판관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제가 600번대하고 700번대는 이 메뉴에 들어와서 보여드립니다 그랬는데 도급이라는 거 한번 눌러볼까요? 도급. 네. 도급 원가 클릭해 보시면 예, 여기 600번대부터 700번까지가 도급 원가입니다. 예, 그러니까 699번까지 쓰겠죠. 700번으로 가면 분양 원가 701번부터 분양 원가 코드로 쓰는군요. 그래서 도급업이라는 업종이 있어요. 도급업. 도급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는 도급업.
또 분양 업체가 있죠. 분양 업체. 우리가 이제 이런 주택 같은 거 보면은 주택을 시공하는 업체가 있고, 그 다음에 분양을 해주는 업체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분양 업체가 쓰는 회계 개정 과목들, 분양 원가.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FAT 1급을 준비하는 분들이다 그러면 600번대하고 700번대 이 도급 원가와 분양 원가는 사용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업종으로 시험을 내질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시험이 어디서 나와요? 도소매업이나 제조업으로 시험을 내니까 다 요 위에 여기 있는 범위 내에서 코드를 우리가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표 입력할 때 앞으로 이 FAT 1급이나 TAT 2급 교재로 공부하는 동안에는 600번대나 700번대 코드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또는 시험 볼 때 전혀 사용하지 않는 코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될 코드가 어떤 코드냐면은 852번을 찾을 거예요. 어떻게 찾느냐면 이렇게 찾아봅시다. 전체 메뉴를 눌러가지고요. 여기 전체 단추를 눌러서 커서가 코드에 지금 파랗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다 숫자를 직접 입력하면 돼요. 852. 고쳐지는 게 아니라 코드는 절대로 고칠 수가 없어요. 코드에다 넣으면 그 코드를 찾아가요. 코드는 수정되는 게 아닙니다. 뭐가 수정돼요? 개정 과목, 그 과목, 개정 과목을 고치는 것이지 코드는 고칠 수 없어요. 그래서 852 하면은 852번을 찾아가도록 돼 있어요. 네, 보니까 회사 설정 개정 과목이라고 여기다가 우리가 개정 과목을 하나 더 만들자 이런 얘기네요. 자, 이건 검은색이니까 협회비 입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입력됩니다. 덮어쓰기로. 엔터 치면 간격이 딱 떨어져요. 자, 그 다음에 구분에 보시면은요, 그 옆에 항목이 구분이잖아요. 구분을 안 해놓는 게 0번이고 2번은 인건비, 3번도 인건비, 4번은 경비 이래요. 여기는 경비다 이거예요. 4번. 그 다음에 사용하겠다. 동그라미. 적요를 이제 입력을 할 거란 말이에요. 적요라는 것은 밑에 있는데요. 현금 적요는 왼쪽에 여기다 이제 차례대로 쭉 입력해 나가는 거고, 대체 적요는 오른쪽 하단에 여기다가 이제 차례대로 쭉 입력해 나가는 건데요. 이 현금 적요는 우리가 그 현금 거래, 즉 입금 전표나 출금 전표 작성할 때 보여지는 적요입니다. 그 다음에 대체 적요는 차변, 대변 항목을 입력했을 때, 선택했을 때 보여지는 적요입니다. 그래서 현금 관련 거래, 입금 출금 전표에서만 볼 수 있는 적요와 차변, 대변 이것을 우리가 대체 전표라고 하는데 거기에서만 보여지는 적요로 구분되어 있어요.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입력을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여기 현금 적요에다가 1번을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적요 번호는 두 자리로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01. 그리고 엔터 하시고 그대로 타자하시면 돼요. 협회비, 현금, 지급. 그리고 엔터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대체 적요 오른쪽에다가 넘버에다가 커서를 집어넣고 여기서도 1 하고 엔터 친 다음에 협회비 미지급이라고 타자하면 돼요. 네, 간단하죠? 이렇게 적요를 등록하는 것은 밑에 현금 적요는 왼쪽에다 순차적으로 입력하면 되고 대체 적요는 오른쪽에다가 순차적으로 입력하면 되는데 현금 적요라는 것은 입금 전표, 출금 전표 선택했을 때만 보여지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적요고, 오른쪽에 대체 적요는 차변, 대변 선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적요다. 이런 얘기죠. 다음에 수행 2번을 또 해보겠습니다. 수행 2번은 138번 전도금 개정 과목을
소액 현금으로 수정해봐라. 근데 이게 이제 빨강색일 거예요. 예. 그래서 138번 찾아가는 방법은 코드란에다가 마우스를 클릭한 다음에 138 하면은 바로 찾아가요. 네. 그런데 커서가 이렇게 있을 때는 이게 빨강색 같지가 않고 검은색 같죠. 그 밑에 다른 계정 과목을 클릭을 해보면 전도금이 빨강색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아까처럼 바로 회사 설정 계정 과목처럼 바로 입력이 안 될 거란 말이죠. 소액 현금이라고 입력을 해도 엉뚱한데 소자가 입력되고 있습니다. 저 위에 이런 식으로. 예, 그러면 이상하다 싶으면 이건 빨강색이구나 보시면 돼요. 그러면 컨트롤 F1을 한번 툭 쳐줘요. 그리고 이제 입력을 하면 입력이 되죠. 예, 소액 현금 엔터. 전도금은 소액 현금과 같은 말입니다. 예, 전도금 계정 하면은 소액 현금 계정이다. 그래서 시험에서 어떤 계정 과목 몇 번을 바꾸세요 이렇게 수정하라 이렇게 나왔는데 입력하니까 입력이 안 된다. 그럼 빨강색이다. 이거. 컨트롤 F1 탁 치고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수행 3번도 해보겠습니다.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된 다음의 계정 과목 그게 뭐냐면 821번 보험료하고 822번 차량 유지비 이걸 갖다가 관리 항목을 넣어봐라 하는 겁니다. 자, 계정 과목에는 또 아까 적요도 있지만 적요의 쓰임새하고 관리 항목 쓰임새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관리 항목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821번을 찾아가려면 어떻게 하죠? 코드란을 클릭하고 821 이렇게 입력하면 빨리 찾아갑니다. 자, 아래로 조금 스크롤 해보면 두 개가 나란히 보이겠죠? 821, 822 821번은 보험료, 822번은 차량 유지비. 그러면 여기에 지금 관리 항목을 추가하라고 그랬는데 관리 항목이 어디 있는지 아시겠죠? 여기에 있어요. 관리 항목이. 기본적으로 관리 항목이 2개 내지 3개는 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거래처 부서, 사원, 카드, 프로젝트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데 차량 유지비에다가 업무용 승용차를 하나 더 등록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관리 항목 요 셀을 말입니다. 더블 클릭해 주면 돼요. 관리 항목 셀을 자 보험료를 먼저 해볼까요? 더블 클릭하면은 관리 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 팝업 창이 나옵니다. 업무용 승용차가 맨 나중에 추가가 됐기 때문에 맨 밑에 있어요. 32번에 있죠? 여기를 동그라미로 만들어줘요. 동그라미로. 그리고 확인해주면 거기 옆에 업무용 승용차라는 텍스트가 콤마 뒤에 딱 붙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밑에 차량 유지비에서도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아래로 쭉 내려가서 업무용 승용차를 동그라미로 사용하겠다. 이게 동그라미예요. 사용 동그라미 해주시고 확인. 이렇게 하면 2개의 계정 과목에 대해서 관리 항목을 추가해서 추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수행과제 풀이가 136페이지, 137페이지까지 설명이 되어 있죠. 자, 여기까지 하고 또 우리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제2절 전기 2월 작업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